안녕하세요. 강현지 변호사입니다. 탈북부 편이 정말 큰일이죠. 처음에 아내가 남편을 아주 손가락으로 이제 개미 죽이듯이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무시하고 면박을 주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요. 듣고 있는 사람도 참 낯이 뜨거울 정도죠. 네, 그러면서 아내가 남편한테 내가 돈을 벌어오라고 했냐, 돈을 빌려오라고 했냐, 돈을 가져오라고 했냐 라면서 돈돈돈 거리는데 다 배경이 있었죠. 바로 남편분이 혼인 기간 동안 일을 전혀 하지 않고 현재는 불법 코인에 빠져서 수억 원을 이제 잃은 상황입니다. 아내분이 이제 묵은 밥 안 버리고 먹고 막 구멍난 옷 막 입고 하는데 뭐 그러면 뭐 합니까? 이제 남편분이 코인에 빠져서 쓰지도 못하는 이제 돈을 이제 억 단위로 쓰고 있으니 그런 이제 절약은 의미도 없는 상황이죠. 도박 주식에 빠져서 가상탕진하시고 이혼하시는 분들이 실무에서도 이제 정말 많습니다. 그나마 사행성 도박, 코인은 이제 불법적이라고 인식이라도 하시지 주식에 빠졌다 이러면은 뭐 집 팔고 뭐 회원권 팔고 뭐 아이 명의로 된 보험금 뭐 주택 청약 이런 거 다 파셔서 뭐 계속 주식이든 코인이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도박, 코인, 주식 뭐 다 똑같겠죠? 참 근데 이게 이렇게 비슷할까 싶지만 사건을 하다 보면은 다 너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든 중독이 된 사람이 있다면은 당사자만 그 심각성을 잘 못 느끼고요. 주변인만 힘듭니다. 그리고 계속 똑같은 말씀하시죠. 이제 계속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 너 나 이렇게 핍박하다가 나 수익 나면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아주 이제 패턴이 너무 똑같습니다. 돈은 이제 그나마 잃으면 그만이지만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마약 같은 경우는 이제 중독이 심해져서 이제 사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남아있는 분들의 심적 허망감이 상당히 큽니다. 간 사람들은 아무것도 뭐 모릅니다. 본인들은 하시고 싶던 거 하시고 돌아가신 상태여서 중독은 여러모로 남아있는 가족들한테 큰 피해를 끼치는 것 같아요. 이런 류의 사건을 보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사람이 참 잘 배우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뭐 합니다. 잘 배운다라는 게 뭐 학교를 오래 다녔다거나 좋은 학교 출신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 합리적으로 사리 판단을 할 수 있게끔 교육을 좀 잘 받았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분이 그 손흥민 선수 아버님 손정욱님인데요. 그분도 이제 평생 이제 축구만 하셨고 이후에 자녀 교육 하시면서도 운동만 하셨는데 그분 쓰신 책이나 그 인터뷰 하신 걸 보면은 이분이 진짜 잘 배운 분이라는 게 그냥 정말 뚝뚝 묻어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학력이나 직업 이런 거랑 상관없이 사람이 참 잘 배우는 게 중요한데 이 남편분은 이제 레슬링 한 2년 하시고 사회 경험이 없다고 하시는데 그걸 넘어서라도 이 잘 배운 부분이 좀 너무 아쉽습니다. 왜냐면 계속 그 말 하시잖아요. 나는 손해를 안 봤기 때문에 이건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불법이라 하면 변호사로서 말씀드리는 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행동하지 아니하는 그 모든 걸 뜻하는데요. 그러니까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 구성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유사수신에는 개인의 손해 발생이 요건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은 뭐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이 손해를 안 봤다 하더라도 그게 합법이 되는 건 아닌 거죠. 그리고 뭐 솔직히 손해를 보신 것도 맞고요. 본인이 넣은 돈을 그 상대방이 호혜적으로 방송 출연한다는 말을 듣고 딱 돈을 입금해주지 않으면 그 현금을 손에 쥘 수 없는 입출금이 안 되는 상태인데 이거를 손해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뭐 아무튼 본인은 이제 들을 마음이 없으니까 계속 우기시는 것 같고 사안은 사실 해결이 불가능할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남편분이 4년간 의지하고 있는 여자분이 있으시잖아요. 이게 참 아내분 입장에서는 돈도 돈이지만 내 배우자가 나보다 더 의지하는 이성이 있다는 게 굉장히 불쾌한 거죠. 근데 참고로 아내분이 그 코인 하라고 꼬드긴 여자분 본인이 고소 못한다고 하시는데 됩니다. 본인이 고소를 못할 뿐이지 본인이 고발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경찰 단계에서 내사 진행이 되고 이러면은 충분히 입건도 가능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내분이 고소는 못하지만 고발을 할 수 있어서 사건화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남편분이
왜 그럼 저렇게까지 코인에 집착할까? 그 원인도 사실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게 전문직 여성의 이혼이랑 조금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말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수아 동무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그 북한에서 고위층으로 살다가 탈북해서 또 살아남고 부모도 없고 기반도 없이 남한에 내려와서 의사 면허도 취득하고 가정도 이루고 방송 출연도 하시고 그리고 병원장도 하시고 진짜 대단하신 분인 거는 뭐 반박의 여지가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일반인을 기준으로 해도 이분이 너무 특출납니다, 사실. 근데 그에 비해서 남편분은 평균이 또 안 되죠. 물론 이제 가사 노동을 남자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는 있지만 뭔가 그 본인이 그게 불편하다고 느꼈으면 사실 나가서 일을 할 수도 있는 건데 남편분은 그냥 평생 이제 일을 안 하고 집에만 계신 거잖아요. 뭐 가사 노동은 당연히 하셨겠지만 근데 여자분은 이제 본인은 막 활동을 해야 이제 삶이 채워지시는 분인 것 같고 남편분은 그게 아닌 사람이다 보니 아마 그 혼인 기간 한 15년 중에 아내분이 남편을 무의식적으로 무시한 것이 있었을 것 같긴 하고요. 아내분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남편분은 어찌됐든 자격지심이 상당히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분이 계속 나는 뭐 나만의 뭐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 자꾸 이런 말을 반복해서 하시잖아요. 남편분도 본인도 한 사람으로 이제 인간으로서 그리고 가장으로서 약간 인정받고 싶고 이 가정에 기여하고 싶다는 뜻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혼할 생각은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 집에서 한몫하고 싶다 이건 거예요. 내가 어른으로서. 그 마음은 정말 이해가 되거든요. 사람은 누구한테나 인정 욕구가 있는 것이고 뭐 그게 발현되는 게 이상한 건 아닌데 근데 그 방법이 사행성 도박이랑 코인인 게 이제 너무 큰 문제인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 배운 사람은 본인이 할 수 있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이게 쉽게 말하면 본인의 그릇을 아는 건데 이 남편분은 약간의 그 메타인지 부분에서 문제가 조금 있어 보입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닌데요. 전문직 여성들이 이혼하는 경우를 보면 헛똑똑이가 참 많습니다. 저도 전문직 여성인데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행동 패턴과 그 심리를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조수아 동무 아내분처럼 그 전문직 여성들은 대체로 본인보다 모든 면에서 나은 남자를 만나기가 좀 어렵습니다. 물론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결혼 시장에서 여성한테 요구하는 게 이제 가장 1순위가 어린 나이인데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공부가 길어지다 보니까 공부를 다 마치고 그제서야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은 그 선시장에서 그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생각보다 남자들이 똑똑한 여성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동기들 중에 남자들은 그 변호사 면허를 따면은 그게 그렇게 큰 가산점이 됩니다. 그래서 결혼도 잘하고 연애도 면허 따기 이전보다 훨씬 쉽게 하고 그게 단점이 되는 경우는 정말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여자 동기들은 저를 포함해서 오히려 직업 때문에 소개팅에서 퇴짜를 맞는 경우도 많습니다. 애초에 만남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직업 때문에. 여성의 그 똑똑함이 그렇게까지 항상 장점은 아니더라. 뭐 그래도 결혼할 사람은 사실 결혼을 잘 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혼하는 경우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전문직 여성의 보편적인 특징은 두 가지 있는데 하나가 성실함 그리고 하나가 자존심이에요. 근데 학창 시절에 공부를 좀 성실하게 했고 그 덕에 면허를 따면서 이제 좋은 직업을 갖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맨날 어떤 일을 도장 깨듯이 이제 맨날 성실하게 이루어 나간 사람은 면허를 따고 나서 그럼 이제 결혼을 그 다음 도장 깨기로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의 공백을 크게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대학 나와서 바로 취업한 친구들은 한둘씩 이미 결혼을 했고 빠르면 아이도 낳았는데 나는 이제야 이제 돈을 벌기 시작을 했으니까 결혼에 대한 마음도 조금 급합니다. 또 대체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어른 말씀 참 잘 듣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걸 이제 대체로는 이제 어른들은 권하니까 그러니까 결혼하는 거를 너무 당연한 다음 과제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공부하면서 사회 경험 쌓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전문직 여자들 중에는 종종
남자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남자 보는 눈이 좀 없어서 이상한 사람들 만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시험 공부를 잘하는 거랑 사람을 잘 보는 건 정말 다른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는 열심히 해서 시험은 잘 보지만 이제 사람 보는 능력이 없는데 결혼을 해야 하다 보니 약간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기서 뭐 그 전문직 여성이 이상한 남자를 데리고 와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우리 딸 어릴 적부터 공부도 잘하고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 그리고 얘가 얼마나 똑똑한 애인데 어련히 잘 데리고 왔을까 하시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러면은 좀 이상한 애를 데리고 와도 똑똑한 사람이 한 선택이니까 잘 했겠거니 라고 이제 믿어주는 부모님도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발생을 하는데 전문직 여성분들이 대체로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인생에 큰 굴곡 없이 살아온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크게 막 집안이 망했다거나 내가 생계를 이어나가야 했다거나 이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성공하는 인생만 살아온 거죠, 대체로는. 그러면 내 남편이 결혼을 해봤는데 일도 안 하는 논팽이야. 막 가정폭력이 있어. 막 이래도 그걸 자존심 때문에 최대한 티를 좀 안 내고 혼자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뭐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사실 결혼이라는 게 깨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전문직 여성분들은 특히나 내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체면이 있는데 나 어디 나가서 의사 선생님 소리 듣고 어디 나가서 약사 선생님 소리 듣는데 나 이혼녀라는 딱지 붙이고 싶지 않다. 그리고 친구들 너무너무 잘 살고 뭐 어디 살고 뭐 하고 이런데 지고 싶지 않다. 그런 이제 자존심이 이제 굉장히 세서 더 이 이상한 결혼을 이제 유지하려고 하시고 또 부모님이 나를 이제 믿어주고 해서 결혼까지 했는데 이걸 또 실망시키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성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혼을 어떻게든지 유지해 보려는 그 부단한 노력, 성실함이 이제 발동이 되는데 이게 자존심, 뭐 그러니까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 그리고 성실함 이게 다 한꺼번에 역할을 해서 굉장히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싶을 정도로 이제 망가진 상태로 사실 이혼에 이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형적으로 안형모 씨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훌륭한데 뭔가 결혼을 얼렁뚱땅 한 느낌이 있는 그런 경우죠. 탈북 부부도 근데 똑같습니다. 남편이 알고 보면은 혼인 초에 뭐 나이도 9살 속였었고 일도 전혀 안 하고 그다음에 부자라고 들었는데 신용불량자야. 그리고 도박도 이제 한다는 것을 혼인 초에 알았는데 이제 여자분이 헤어지지 않았죠. 아마 이제 남자를 좀 만나보고 사람을 경험한 분들은 사실 사람의 행동 패턴은 잘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빨리 정리를 했었을 것 같은데 탈북 부부는 이제 혼인 초에 관계를 정리하지 못했고요. 남편분은 이제 도박이나 일하지 않는 것 계속 유지되고 있죠. 근데 뭐 남자분이 돈을 이제 아예 안 벌었냐 아니면은 이제 가정을 이제 돌볼 사람이 없으니 집에 있었냐 이거는 조금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조수아 동무 인생에서 가장 큰 오점은 남편이 아닐까. 이 전문직 여성들이 가장 큰 오점으로 남편을 남기는 경우와 아주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남편분의 삶도 솔직히 쉬웠다고 보진 않거든요. 여자분도 장난이 아니셔서 남편분도 이제 아내분 성격 받아주시느라 정말 많이 고되셨을 거는 같아요. 그 기세가 진짜 대단한데 그 기세로 정말 많은 걸 읽었지만 그 기세를 집에서까지 발현을 하면 사실 같이 살기는 쉽지 않죠. 그리고 남편분도 너무 잘난 여자를 만나서 맨날 주눅 들어 살다가 이제 자기랑 마음이 좀 맞고 코인 투자하면 당신도 벌 수 있다고 뭔가 응원해주는 그런 편안한 여자분을 만나서 지금 코인을 4년째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내분 입장에서는 솔직히 정서적인 외도로 최소 볼 수 있는 것 같고 부정행위인지까지는 뭐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남자분이 하시는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는 게 좋은 것 같다라는 말도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쪽 조건이 비슷하면 아무래도 트러블이 적기 때문에 이 남편분 말씀도 좀 일리가 있죠. 다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사람이 이혼할 거면은 빨리 해야 됩니다. 그 이 부부 편에서도 그 점은 이제 바로 확인이 되는데요.
아내 입장에서는 이혼을 할 거면 특히나 빨리 하셨어야 됩니다. 이미 이 아내분은 조금 이혼하기 살짝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심적으로 이제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남편분은 그 굉장히 평온하게 테스트에서 나왔는데 아내분은 굉장히 우울하게 나왔잖아요. 그런 심적인 안정도 문제가 되지만 제 재산 분할 때문입니다. 요거는 일반적인 외벌이 가정이 남녀가 지금 바뀐 상태인 건데 남편분이 어쨌든 평생 가사 노동을 하셨고 근데 아내분 그걸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너는 돈도 못 벌어오는 내 카드만 쓰는 약간 기생충 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아내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재산 분할을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혼인기간 이미 15년 정도로 보이시고 아이 둘 있으시고 어쨌든 그 뭐 드라이브나 뭐 스케줄 잡는 거 다 해주시니까 이거 다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내조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살고 있는 집 그리고 차 명예가 다 남편한테 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만큼은 사실 지금 재산 분할이 되는 겁니다. 다른 자산이 어떻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명예가 넘어간 집은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 이미 그만큼은 재산 분할을 이혼하시더라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시려면 정말 빨리 하셨어야 됐다. 이미 조금 많이 늦으셨다. 늦었다는 게 뭐 다른 뜻이 아니라 본인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재산 분할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전업주부도 똑같습니다. 그 오래 살면은 굳이 경제 활동하지 않더라도 가정 내에서 한 일이 있기 때문에 재산 분할 기여도가 굉장히 쭉쭉쭉 늘어납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다음 주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아내분이 피해자다, 남편분이 피해자다 그 의견이 갈릴 것 같은데 사실 둘 다 문제가 있어 보이죠. 요거는 둘 중에 한 명이 가해자였던 순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처음에. 그런데 이혼을 빨리 하지 않고 갈등을 방치하게 되면 서로 싸우기 때문에 같이 싸우다 보면은 피해자도 가해자가 되는 아주 그런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정말 좀 찬찬히 고민해 보시고 특히 아이가 없으면 빠르게 이혼하시는 게 본인의 재산을 지키는 데는 굉장히 유리하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편에서 또 뵙겠습니다.